자, 5차 한번 해볼게요. 4차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4차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마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5차를 해볼 겁니다. 4차랑 5차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마크업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자, 이게 4차고요. 이게 5차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요거는 젠 코딩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젠 코딩으로 요거 만드는 방법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젠 코딩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이거 지우고, 자, 섹션부터 해서 여기만 마크업을 좀 다시 해볼게요. CSS는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자, 섹션 하고 탭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세요. 중간중간 이 마크업이 잘 되는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섹션 밑에 요 막대기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내부 안에 A 태그 안에 글자를 이런 식으로 놓을 겁니다. 그럼 이걸 한 번에 젠 코딩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선 요거 정도는 좀 가져올게요. 자, 이름 요거 브랜드 비주얼 이런 것들이요. 자, 섹션 하고 밑에 내부를 먼저 두겠습니다. 내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내부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7개. 글자만큼 만들어줄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그 내부 7개 밑에 A 태그를 이렇게 달면은 내부 안쪽으로 A가 이렇게 심어지겠죠. 그 다음 href는 샵. 근데 사실 이거 여기서는 쌍따옴표를 굳이 안 써도 알아서 들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글자 쓸 때는 메뉴 그냥 뭐 이렇게만 써볼게요. 아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뉴라는 글자를 쓰는데 옆에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나열하고 싶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노력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요.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젠 코딩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달러를 쓰시면 됩니다. 달러. Shift 4입니다. Shift 4. 그러면 알아서 이 달러가 이 여기 있는 개수만큼 치환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알아두면 편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치환하고 싶을 땐 뭐다? 이 달러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700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릿수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001, 002, 뭐 010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를 다 맞추고 싶다 하면은 달러를 이 개수만큼, 자릿수만큼 3개 써주시면은 이게 자릿수도 다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700개까지 맞춰지겠죠? 자릿수가 2자리다 하면은 2개, 3자리다 하면 3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 놨어요. 네, 저는 이거는 뺄게요. 자, 메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복붙할 겁니다. 그런 다음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얘 동생으로, 이 내부 동생으로 뭘 만들어주면 되죠?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막대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동생 만든답시고 이거를 플러스 막대기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A의
동생으로 막대기가 이렇게 추가돼 버려요.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원하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여기 있는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잘 보세요. 얘를 곱하기 7을 여기다 쓰지 말고 이런 구조 있죠. 지금 여기서 이거 빼고 이 구조. 아무튼 얘가 일단 7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막대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괄호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얘를 7개 만들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되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로 그쵸,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괄호가 우선순위가 먼저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7개 곱하기 하고 얘가 더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만? 맨 밑에만 하나 추가되죠? 근데 저는 이걸 중간중간에 넣고 싶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막대기 나오고 내부 나오고 막대기 나오고 내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만 추가해주면 되죠? 이 내부 앞에 막대기만 살짝 추가해서 동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런 구조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 한다고 해서 이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 이게 어렵다 하시면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못해도 됩니다. 이건 젠코딩은.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보시고 마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뭐만 했죠? A한테만 했었죠. 이렇게. 그쵸? 내부로 감싼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렬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인 태그를 한번 이렇게 감싸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차 정답 보시면 A한테 이것저것 줬습니다. 위드도 주고 뭐 텍스트 라인 센터 이건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요런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A한테 너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레이아웃 도구로 쓴 거죠. 이게 사실은 A한테 굉장히 과한 걸 요구한 겁니다. A는 뭐냐면요, 정말 딱 텍스트만 감싸는 그런 역할만 줘야 돼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 이제 브랜드 이거 글자 먼저 좀 하고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뉴스, 스토어. 자, 일단 바꿔줬습니다. 일단 빼고 자, 제가 방금 A는 정말 단순히 텍스트만 감싸는 그런 역할만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면 안 됩니다. A한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위드 값을 저희는 A한테 줬었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A는 딱 이 브랜드라는 글자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레이아웃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써볼게요. 우선 A한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그리고 컬러, 블랙. 그 다음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A한테 이제 폰트 사이즈 OREM 주고 그 다음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했고 레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한 6픽셀 이 정도 컬러 됐죠? 그 다음 섹션한테 우선 센터 그쵸? 센터 자 그런 다음 얘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를 줘야 됩니다. 왜? 저 막대기는 안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섹션 밑에 내부 있죠? 내부한테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줘야지 얘들이 한 줄에 하나씩 나란히 나오고요. 아까 우리가 섹션 밑에 있는 내부 밑에 있는 A한테 위드 값을 이렇게 줬었죠. 근데 사실 자 A는 진짜 딱 이 글자들만 감싸고 있고 이 A를 감싸는 내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너비를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이의 너비 어떤 글자의 간격이나 그런 거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A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요. 이게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보통 사용자가 이제 딱 글자만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이동이 된다거나 뭔가 클릭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한 칸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이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직 이 글자 안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클릭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이트가 딱 그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메뉴의 일부분이겠지 하고 클릭을 했어요. 근데 클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 때문에 딱 이 안쪽에만 들어와서 클릭을 해야지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A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A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고 그 다음 위드 값 똑같이 주는 거예요. 됐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고 사용자가 딱 봐요. 여기까지 클릭되네? 했는데 근데 이거 너비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130픽셀을 늘려주실 수 있나요?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늘려줘요. 근데 또 편차가 생기죠? 어디도? 여기도 늘려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보내요. 보내니까 생각보다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다시 120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바꿉니다. 어디만? 자 이렇게 여기만 바꿔버리면 당연히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또 바꿔줘야 돼요. 나중에 외주 같은 걸 맡기면 수정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번은 여기 바꾸고 여기 안 바꾸고 보내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요구사항으로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귀찮습니다. 이게 지금 요게 끝이라서 망정이지 더 있었으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얘가 바뀌었을 때 알아서 A도 눈치껏 여기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라인 블록 특성이 뭐죠?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값 안 주면
딱 글자까지만 이렇게 감싸잖아요. 근데 사실 뭘로 바꾸면 되죠? 불령으로 바꾸면 특성이 뭐죠? 너비를 안 주면 그쵸, 부모의 끝까지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불력 특성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얘 바뀌었을 때 A의 값도 똑같이 바뀌면서 너비가 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호버 달아주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내부 너비랑 A 너비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쵸? 백그라운드 칠해보면 아까 칠해봤을 때 다 그렇죠? 자, 그럴 때는 호버를 A한테 달아주기보다는 여기 이 부모한테 달아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너비가 똑같을 때는 그냥 부모한테 좀 더 달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